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아주 좋다고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노르웨이에서 큰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주모자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훌륭한 것과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좋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사회에 가서도 정정을 키우고 또 잘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현실로 봤을 때 과연 이 참다운 교육, 우리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어떤 사회에서도 적응력을 갖는 이러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교육이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는 아니고 또 우리나라 서민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자격을 받으니까 서민들의 자제들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투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이 사교육 때문에 어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인들, 또 그런 국회의원들, 또 우리나라의 정부 제도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학원 안 다녀보고 훌륭한 된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실질적인 교육이 어디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생각합니까? 공교육기관이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학원을 배워보니까 우리가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울 것을 학원에서 2개월이면 정확하게 끝납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더 크고 실제적으로 응용하는 능력도 큽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제도라고 하는 게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행사도 하고 공부도 하는데 과연 우리들의 능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 우리나라의 논란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의 본질을 형성하고 그 힘을 형성하는 기관은 아직까지는 사교육기관입니다. 그거의 과외이든 학원이든 간에 공교육을 넘어서서 학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학원을 해보니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들었겠지만 내가 스터디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1년에 150억 원 선생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생각이 많지만 지금 교육의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진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옛날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가르쳤습니다.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조금 또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교육 제도가 발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학교들의 그런 발전 과정을 봤을 때 실제로 어떤 경기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옛날에는 그 교장 선생님이 좋았다.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가기 위해서 문교부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을 동원해서 백을 쓰고 보다고 해서 했어요. 또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감이나 또 학교 담임 선생님들은 또 교장 교감한테 열심히 또 돈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또 그 돈을 바치는 걸 또 얻어내기 위해서 학부형들한테 뜯어내고 그랬어요. 그것을 진정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참교육을 부르짖어서 우리나라의 교원 노조가 태동하고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교육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일단 그 정치판에 뛰어드니까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들어서서 참교육의 본질적인 행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학교의 교육을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들의 능력을 형성하는 데 귀한 이런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학교 시스템의 자체도 그렇고 또 배우는 사람이나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어떤 자기 능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그래도 이러한 공교육 제도가 못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 사교육 제도가 담당해왔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선생들 양성도 하고 얘기했지만 어떤 선생이 가르치는 건 그 다른 선생들이 1년 동안 가르칠 것 정말입니다. 한 달이면 충분했는데 그렇게 끝내고 그거에 완전한 이해력도 가져다 주고 응용력도 가져다 줍니다. 또 그런 선생님 밑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남이 못 붙는 시험도 붙고 1등도 나고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인간의 의식이 뭔가 하는 걸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배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에 합격하는 그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면 그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잠재력을 보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공무원 합격가 그 사람이 훌륭한 공무원 자기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앞으로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들의 시험제를 통해서 나온 우리 자제들이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자제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각하고 간단해서 이런 잠재력을 키우는 우리들의 이러한 교육 시스템은 정말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은 틀린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공교육 제도가 아니라 이러한 사교육 시스템에서 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하든 또 선거 어떻게 당선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든 간에 우리들은 이 사교육 제도를 지켜갈 겁니다. 공교육이 자기들의 모습을 지켜가는 그런 때가 올 때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이 능력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교육 제도를 지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간단히 우리가 더 다른 얘기 빼고라도 영어 교육이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3시간, 4시간 배운 것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집에 와서 자기 혼자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저기 하나. 보여줘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이 사교육이 담당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형성시키려면 또 그러한 능력이 형성됨으로써 우리들 자녀가 적응력을 가지고 사회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사교육제가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사교육을 이끌어가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겠죠. 네. 그게 누구예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있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겠죠. 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들이 뭐라고 할때는 그 사람들은 그 투표 얻어가지고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정치인들 어떤 독재국가 같은 숙청도 해야 돼. 국가의 장대와 그 다음에 국민의 이 안녕, 미래에 있어서 국민의 안녕을 제한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 위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나라가 나가고 국민이 도탄에 빠지는 지경이 올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이 국가가 필요한 게 뭔지, 국민을 장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서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우리는 항일운동을 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숨과 재산을 다 버리고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자세로 왜 정치인들보다는 안타깝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 교육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국제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살아가려면 커뮤니케이션에 이러한 수단이 있어야 되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영어가 이 국제적인 통신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국어가 아니든 이든 우리는 영어를 배우지 않으면 국제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국제 회의에 많이 참석해 봤어요. 영어를 제일 못하는 그 동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머리는 제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국제 회의만 하면은 아주 잘하십니다. 한국주의 가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저 말하는 것 보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으니까 뭐 병신 취급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국제회의에 나가서 우리들의 얘기를 과감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제들은 자기가 유창한 영어로 이런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무역도 해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제들로 우리는 길러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는 해야 돼요. 영어 공부는 도저히 일주일에 4시간 다니면 안 된다. 일주일에 10시간을 해야죠. 일주일에 10시간. 그것도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사교육에 도움을 주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어 교육에 관한 사교육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막살하려고 한다면 그 국민의 장래를 짓밟는 우리들의 자기의 능력 행사를 바로 짓밟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는 그러면 이러한 능력 형성, 영어 교육의 능력 형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내놓고 있느냐, 없어요. 그런 이론을 개발한 사람도 없고 그런 정책을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推動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영어 교육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시스템으로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영어 교육이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되지가 않네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머리를 써서 할 수 없이 바꿔가고 있어요. 그럼 맨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래서 전부 조기교육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10살부터 또는 7살부터 15살까지 미국 가서 교육받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종교교육이 아니어도 그런 종교교육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년이면 누구나 없이 영어를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매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간에 앞으로 희망에 않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까지 좀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에서는 그걸 잘하는데 중학교에 가면 안 된다고 해요. 중학교에 가면 우리나라에 정치가 그래가지고 단어 외인 공부, 문법 공부, 틀렸냐 맞았냐 하는 공부, 그 다음에 문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보는 공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영어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요새 등장하고 있는 방법이 뭐예요?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영어로 영어를 가르치자. 그것이 운동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표면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영어 가르치면은 영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어 못해. 왜 그러는가 하면 나는 증명해드릴 거야. 절대 문법 위주로 공부하고 영어 우리나라 말로 영어를 가르치면은 우리 어린애들은 영어로 말을 못합니다. 문장을 이해 못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정확하게 나는 게 증명이에요. 수학 증명하듯이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놈한테 어떻게 영어로 말을 해? 어떻게 영어를 가르치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은 그 1단계 30%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선 한 문장을 반지자에서 100번씩 읽어서 영어로 말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어로 말하는 것이 익숙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문법을 가르치고 해석을 잘하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 영어 공부하면 맨날 틀렸냐 맞았냐 그거 찾는 문제. 그런데 우리가 틀렸냐 맞았느냐 이 방법으로 학습을 하면 그거에 길들여져 가지고 뭐 영어로 뭐 하려고 이렇게 틀린 건지 말면 그것도 더 따진다고. 그래가지고 영어가 되겠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돼야 된다. 반사적이야. 그 다음에 잠재의식적이야. 그럼 우리가 자동화되고 반사적이고 잠재의식적으로 하는 이 언어 활동을 어떻게 해서 형성해 갈 것인가. 그런 얘기이지. 제1조는 반복 학습의 기술. 반드시 소리를 통해서 언어의 2대 요소가 뭡니까? 소리하고 음이죠. 항상 소리를 내면서 의미를 들으면서 소리를 같이 해야 돼요. 그 언어의 요소입니다. 그 언어의 요소가 빠져가지고 언어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제일하게 한 것은 원어민이 말한 것을 들으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언제든지 이거 하려면 자기가 완전히 영어 발음을 터득할 때까지는 직접 같이 해야 돼. 듣고 말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도록 하고. 그럼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오도록 합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서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온 학생부터 영어로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을 가르칠 거예요.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현장이니까 반드시 학부형을 동원해서 설득을 하고 학부형을 교육시켜서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이미 자기 모국어에 길들었어요. 이 길들어 있는 것을 바꾸려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바꿔야 돼요. 이거 바꾸지 않고는 영어가 자동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가 특히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똑같이 일본어의 순서하고 우리나라 말의 순서하니까 간단히 그것만 바꾸면 돼요. 발음만 바꾸면 돼요. 발음. 똑같은 순서 발음만 바꾸면 그냥 일본어가 돼버려요. 정말 그러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난 어렸을 때 일본을 배웠지만 나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와다우시와 가꾸오니 이키마스다. 나는 이 발음을 와다우시와로만 바꾸면 돼요. 그다음 학교에 가꾸오니 이렇게 발음만 바꾸면 됩니다. 이키마스 갑니다. 이키마스 똑같아요. 순서 똑같으니까 발음만 그대로 바꾼다. 나는 한국 사람 일본을 배울 때 배운 것은 한문이 우리나라 한문 똑같은데 발음하는 방법이 여간 어렵게 같습니다. 일본어 발음은 한문 발음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하니까 그걸 다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일본어 공부할 것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일본어 공부한다고 학원에 다니는 거 무서워요. 일본어 학원이 다니는데 똑같은 거 그냥 반복해서 집에서 반복해서 학습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썼다는 거냐. 그런데
그 다음에 로우 함수라는 걸 그래요. 공부 수학 공부 잘해오는 애들이 지수 함수하고 로우 함수 공부할 때 되면은 아리따따리 해가지고 잘 못하네. 먼저 오는 거 잘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지수 함수하고 로우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걸 아실 거예요. 역함수라는 저 관계를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을 오른쪽으로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안 돼요. 영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전혀 자기들이 말하고 순서가 바꿔져요. 그럼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순서가 바꿔지면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질서가 형성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영어를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하고 말의 흐름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겁니다. 그럼 뭐 일본어 배우고 싶으면 간단하죠. 대입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 우리 프로그램 가지고 중학교 가면 어려워진다는 그 얘기는 정부가 중학교부터는 수능이기로 전부 가르치니까 전부 유해인류로 가르칩니다. 유해인류로 일찍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그 어린아이는 영어 공부에 혼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입으로 해야 될 시간에 이해하려고만 눈하고 머리만 굴리겠어요. 입은 안 돌아. 그러니까 영어는 못하지. 눈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면 입이 돌아가야 영어가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중학교는 전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여러 선생님이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쉽게 말하면 이외의 학습에 이미 습관화되고 있어요. 그렇게 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이 들어 있는 사람이 그걸 못 바꿔요. 또 그걸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능도 그렇게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문으로 읽어보고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답이 어떻게 찾아가고 틀렸느냐 말했느냐 이거 따지고 있어요. 얻어 배울 때는 틀렸냐 말했느냐 따지고 있으나 그 의식을 헐떡하고 있으면 너는 안 되게 돼 있어. 그럼 그런 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프로그램 잘 되어 있어요. 한 번째 100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면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외워서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쌓아 올라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우리들의 프로그램 배우기 1년 이내에 다 꼭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안 될 수가 있죠. 왜? 종려 관습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수능에 잘 시험 영어 점수 잘 나오도록 공부하면 그 영어는 못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인사말 간단히 해야 되는데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어 교육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로 고등학교겠지만 초등학생까지는 잘 되는데 중학교 가면 우리 프로그램이 아마 맞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교육부터가 전부 이외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틀렸느냐 맞았느냐 이 시험 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단어가 연결되느냐 이 관계없이 단어만 외우면 좋은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고가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생각도 없이 수고만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하나의 문장을 외웠으면 그 다음 문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M은 있으면 M만 하나 외우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너는 계속 연결해 가야 되는데 그냥 연결을 동호해주는 그런 것이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 정책이 지금 이 현재대로만 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영어를 잘 할 수 없고 국제회의에 가서 어떤 여러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 미국 다 유학 가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어떠한 미국 유학 갔어요. 만 2년 동안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겨우 말하겠다. 미국 가서 대학교 다 다니고 2년을 넘었으니까 겨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국민들 전부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쨌든 미국 계신 분들 중에 좀 자제들 미국 가서 유학시키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는 미국에서 배운 걸 안 잊어버려야죠. 또 그 미국에서 배운 것을 발전적으로 계속 응용해 가야 된다. 그런데 그런 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대화도 없어요. 그럼 그렇게 미국에서 한번 습득한 영어 말하기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냉장고 같은 시스템을 운영해요. 한번 배우시면 그걸 계속 빠져나가지 않도록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개발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계신 안내인 분들이 한 석 달 후에 국제회의에 가다. 국제회의 가서 그만큼 하고 있을 수 없죠. 한국 대표로 왔으니까 한마디 해야 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 석 달 동안 영어를 하냐. 석 달 동안에도 영어가 완성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동안 천천히 배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집중적으로 2, 3개월만 끝내는 영어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죠.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코디언식 프로그램이라고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냉장고 시대이고 코디언식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왜 안 가르쳐줍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내가 2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면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왜 2회 학습이 안 된다는 입증하면서 우리가 반복 학습에 근거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성 또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어 교육에 근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고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